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부잘아빠의 양도세 공부하기를 시작하여 15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양도소득세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게 더욱더 어려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종전주택이 멸실되면서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는데 그 신축 주택의 종전주택의 법적 성질이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신축주택 양도시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 차익은 신축주택의 차익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까지도 고려하여 계산을 하므로 정말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및 다주택 중과세 판단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부잘아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16번째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준공 후 신축 아파트 양도의 경우입니다. 재개발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인해 신축 아파트를 받아서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합니다. 이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 멸실되었던 종전주택과 새로운 신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쳐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재개발 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전 나대지만 소유 또는 장기 사용 국유 시유지상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재개발 전에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 승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국유 및 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화받아 재개발 조합에 제공함으로써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당해 부수토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재개발 기간 중 일시적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가 재개발 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재개발이 완료돼서 신축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팔게 되면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게 됩니다. 이때 재개발 아파트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았던 양도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채 신축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에 따른 입주권과 일반 분양에 따른 입주권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일반 분양에 따른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양도시의 일반 분양권과 동일하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조합원 1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 입주권을 양도하면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단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3년 내 양도하는 규정이 9.13 대책 후 2년 1216 대책 후 1년으로 바뀌었지만 입주권의 경우는 그대로 3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권을 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되어서 종전주택을 못 팔았다 그러면 준공 전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준공 후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체주택의 구입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로 인해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대체주택이 전월세면 문제는 없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을 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고 이전에 미리 구입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로서 부자나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총 16편으로 8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를 다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저의 16편 공부하기를 함께 보아오셨다면 하면 할수록 세법은 어렵고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어렵고 머리가 지끈지끈했지만 몇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맥은 짚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세법은 살아서 진화하는 그 생물과 같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어야 합니다. 경제생활함에 있어서 특히나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세법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자신이 의뢰할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세무사의 조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에는 그 양도세 말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 준비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